19대 국회의원을 만나다 먼저 평택 을선거구 새누리당 이재영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영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목이 많이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출구조사에서는 초경합으로 나왔었고 또 개표 때도 피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네. 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당선 소감이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한 4개월간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의 중심지고 또 평택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누리당과 저 이재영을 선택해 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새누리당은 16년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의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평택 시민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후보가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런 말씀도 되시겠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평택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2석은 물론이고 또 도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몽땅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평택 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그 바람인가 봅니다. 네, 예. 정부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할 일 많은 그 도시가 평택입니다. 뭐 주한미군 이전이라든가 평택항 활성화라든가 고덕 신도시라든가 삼성전자, LG전자, 이 조기 착공, 이 국책이나 뭐 시책 같은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로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안보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게서 평택 지역에서 그 안보에 대한 것이 그 이슈인데 그 민주당에서 뭐 불안한 세력으로 비친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서 비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뭐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를 뭐 해적이라고 한 민주당의 그런 그 김영민 또 후보의 막말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지방의원의 약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평택에서도 갑가을 2개 선거구 원유철 당선인 또 이재영 당선인 모두 경기도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기도의원 이렇게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국회 활동을 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뭐 시의원은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은 또 뭐 현장하고 그 동떨어져서 현실감을 그 떨어져 있는 반면에 그 도의원은 그 현장과 밀착되어 있고 정책 배경에 대한 시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의원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 배경에 있어서 현실에서도 적용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책 현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도의원의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책 변화 이런 걸 추진할 때 주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네. 입안을 하고 네. 또 이런 생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부대껴 왔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당선인께서는 여의도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은 네. 뭐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그게 뭐 제가 뭐 초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또 제 나름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 이쪽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일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국토해양부가 좀 그 해양수산부로 다 부활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는 광범위해가지고 뭐 도로, 철도, 뭐 주택, 항만 이런 것이 비중이 더 막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항만에 대한 그것이 뒷전에 좀 밀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그 특히나 더 중요한 그 경기도의 유일한 그 항구인 만큼 그 해양수산부가 분류되는 데에 같이 역할을 좀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예, 평택 발전을 위한 그런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평택항 활성화 문제가 이제 선거전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재용 당선자만의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 보관이라보다는 지금 좀 뜨거운 이슈와 뜨거운 감자죠. 지금 예. 특히 그 황해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서부터 609만 평을 사유자 재단을 갖다가 지정해 놓고 지금 재정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데 최근에 한중 테크밸리가 한 40만 평, 황해자유구역이 한 60만 평에서 100만 평이 지정되었고 중소기업 특화단지가 한 80만 평, 이렇게 해서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올라가면은 이 모든 것을 좀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인허가 관계라든가 기반 시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필요한 국회 차원에서 적극 좀 돕는 거로다 해서 좀 황해자유구역에 대한 것이 좀 잘 이루어질수록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평택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86년에 개항됐는데 한 31개 항만 중 참 우리 평택항이 유일하게도 전체 화물이 9,500만 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화물 처리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5위가 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7만 대를 처리하면서 울산항보다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평택항의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물량을 봤을 때 4위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평택의 저출입니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항에 대한 것이 더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또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또 거기는 여객 터미널 그런 것이 한 50만에서 100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 여객 터미널 같은 걸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와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 이런 민간단체 이렇게 합동 간담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평택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거 앞장설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제 평택 을선거구에면 도농복합의 전형적인 그런 선거구인데 네. 이렇게 당선의 영예를 안겨주신 시민들에게 고마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분께 짧게 한 30초 정도 기회 드릴 테니까 짧게 고맙다는 인사 드리시죠. 네. 선거 기간 동안 내내 평택 곳곳을 들으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많이 깨달았고 또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약속한 공약 사항에 대해서 꼭 지키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택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을 새누리당 이재영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